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저희 자유평화통일TV 방송의 특징은 문헌과 자료에 입각한 사실 위주의 심층 분석으로 북한에 관한 시청자의 상식 수준 향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평가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군사정찰 위성 개발 등 구체적 과제들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평가를 2회에 걸쳐 방송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연구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 20을 공개했습니다. 이보다 6일 전 개최한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5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자주포, 방사포, 전차 등 재래식 첨단 무기들을 보면 김정은이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연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이 표면상으로는 목표치에 근접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 김정은은 국방발전 2025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목표했던 바들을 성취한 데 대해 긍지를 가지고 총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략무기 5대 과업 완수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정보 및 데이터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정량평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연설 내용 및 장비 전시회와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들과 지난 5년간 무기체계 시험 현장 지도를 비롯해 김정은의 국방 분야 공개 활동을 분석 추정하여 수치 대신 미흡 또는 근접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핵무기 소형 경량화와 전술 무기화 및 초대형 핵탄두 생산입니다. 북한은 전술 및 전략핵 무기급 핵탄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최소 50기에서 최대 100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는 3종입니다. 2016년 3월에 공개한 화성 13형 미사일 탑재용인 구형 핵탄두, 2017년 9월에 공개한 화성 14형 미사일 탑재용인 장구형 핵탄두, 그리고 2023년 3월 27일 공개한 화산 31형 전술 핵탄두입니다. 특히 화산 31형은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이 되는 지름 90cm 이하, 탄두 중량 1킬로톤 이내보다 더 작은 지름이 약 40에서 50cm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화성 31형은 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무기 투발수단 8종의 탄두에 모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탄두의 일련 번호를 표시한 것을 보면 핵탄두를 각종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하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는 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여부는 초대형 핵탄두가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급 폭발 위력을 가진 핵탄두로서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6차례 핵폭발 실험 결과만을 보면 기준에 못 미친 듯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 제작을 위해 핵물질을 지속 확보했으며 올 9월 1일 4.5톤급 초대형 상용탄두를 장착한 화성포 11-4.5의 1차 시험 발사에 이어 9월 18일 2차 시험 발사 후 탄착의 정확도와 폭발 위력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초대형 핵탄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모든 자료는 북한의 일방적 공개 자료이므로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영국 같은 전략 핵무기 보유국조차 2단계 열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겨우 확보할 수 있었다. 2단계 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북한의 전략 핵무기 보유량은 0으로 봐야 한다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의 평가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전략 핵탄두 생산 보유에 대한 평가는 초기 단계로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과제는 15,000km 사정권 내에 ICBM 명중률 제고 및 고체 엔진 ICBM 개발입니다. 김정은이 말한 1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들은 미국 본토와 괌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주요 미군 기지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15,000km 사거리의 ICBM은 화성 18, 화성 19, 화성 20 등 화성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여기서는 사거리, 재진입 기술, 야전 운용성 등 세 가지를 검토합니다. 사거리 면에서는 지금까지 시험 발사에서 나타난 재원들을 고려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는 시험 발사 시 탄두인 재진입체가 일관되게 북일 중간 수역에 탄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확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단 정상 각도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재진입체의 안정적인 대기권 진입 여부, 재진입 후 탄두의 목표 지향 여부, 다탄두의 경우 자탄 정상 분리 및 자탄의 표적 지향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전 운용성 문제는 화성 18, 19, 20형 모두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 엔진으로 개발되고 있어 미사일 중량 문제와 신속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진력이 더 강화될 화성 20형 개발이 완료될 경우 다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핵 보복 능력 및 핵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번째 과업은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와 재원, 세부 보조 자료 등을 알고 싶으신 시청자님께서는 월간 자유 11월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